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발달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날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범죄에 맞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1,451억 원이나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악성 앱이나 편취한 정보를 토대로 접근하는 범죄까지 점점 진행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처법을 지침서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알아두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지 긴 여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6가지와 대처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보이스피싱의 특징을 보면 대면 편취형 범죄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2019년에는 8.6%밖에 안 되던 대면 범죄가 2022년에는 64%까지 증가했습니다.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이 개인정보와 함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쉽게 넘겨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총 사기 수법으로 소액을 입금하여 피해자의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사기범이 지급 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화되고 있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 금융회사마다 대처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내 계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6가지를 알아보면 금융회사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있어서 해당 내용은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ATM 지원 인출 제도로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100만 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30분간 해당 금액이 자동화 기기로 인출 또는 이체되는 것을 정지시켜서 범죄를 예방시키는 제도입니다. 다만 급하게 인출이나 이체를 해야 하는 경우 창구로 직접 찾아가 은행원과 대면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다음 서비스부터는 각 은행마다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연 이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온라인 거래를 이용할 때 최소 3시간이 지나야지 수취인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좋은 점은 만약 실수로 돈을 보냈다면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이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금 계좌를 지정해 두는 것인데요.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지만 지정되지 않은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하루 100만 원 이내의 소액 송금만 가능합니다. 만약 미지정 계좌에 고액 송금을 해야 하는 경우 미리 지정 계좌로 등록하거나 은행에 방문 송금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거래를 지정한 휴대폰에서만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 단말기 지정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되도록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야 하는 서비스로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인증을 요구해서 제3자에 의한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해외 IP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하는 경우 자금 이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만약 해외여행을 해야 한다면 사전에 해당 차단 서비스를 해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카드 대출이 발생하며 지정인에게 대출 이용 내역을 문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정 대출이 실행되면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방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교묘한 방법을 통해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처 요령 4가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계좌 지급 정지인데요. 콜센터 1332로 즉시 전화해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의 계좌를 지급 정지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 정지된 계좌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피해금 환급 절차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명의 도용 계좌 확인 방법인데요. 정부에서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만약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다면 내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노출 등록입니다.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됐다거나 문자의 링크를 눌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여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최근 피싱 범죄가 명의를 도용하여 본인 몰래 휴대폰을 개통해서 비대면 앱 서비스를 이용한 범죄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동통신사 가입 현황 조회와 신규 가입 제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러한 명의 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에서는 QR코드까지 운영해서 대처 요령 방법에 대해 홍보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 확인해 보시고 주변의 명의 도용에 취약한 분들이 있다면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